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이죠. 더 날씨 추워지기 전에 가을을 많이 만끽하시고요. 또 주말이만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다음 주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 것이다, 그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다음 주에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걸 미리 매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이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이고요. 일단은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종목이 5종목이 있어요. LG화학, 삼성 SDI, 기아, SK하이닉스, KB금융. 일단 차례차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만 외국인이 16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과거의 저점대죠. 이 저점 구간을 다지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흐름을 보더라도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80만원 초반 부근,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는 관심을 두고 지켜보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LG화학이 상위권에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수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또 LG에너지솔루션,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IPO 흥행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과거 여러 종목들의 사례를 봤을 때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난주뿐만 아니라 10월 전체 동안 대부분 순매수 패턴을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조로 보시고요. LG화학이 지금 어떤 이슈를 달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더해보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SDI. 이 종목도 외국인이 LG화학 못지않게 대규모로 매수를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은 15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직전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약간은 시끄러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워낙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그만 이슈에도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SDI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한번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아. 기아도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무려 12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적도 양호했었고 또 최근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현대차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아도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면 조금만 줄여보면 현대차도 10월달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이라는 그런 느낌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일부 상승 후에 다시 기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가의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는 악재가 거치는 만큼 그 타이밍이 되기 전에는 조금은 지루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직전 저점, 이 부근은 바닥권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조금 개선이 돼야지 조금은 흐름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최근에 흐름이 조금 돌아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반도체 관련주는 며칠 전에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되었을 때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직전에는 현대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지금 구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씩 수량을 모아나가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금융. 자, 이 종목도 지난주에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고배당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월달부터 12월 초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은 배당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어도 최소한 11월 달에는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하이브,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죠. 여기서 중첩되는 종목들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엔터주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외를 할게요. 먼저 카카오뱅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기관의 매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수와 매도 비중이 비슷한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8월 중순, 이때 이후로 2달 동안 급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에는 저점을 다지고 또 21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시면 정배열로 바뀌어있는 초입 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블록딜과 보호예소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주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흐름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급에 의한 매매를 할 때는 내가 기대했던 포지션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정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직전 저점, 지금 카카오뱅크가 54,000원, 아마 상장 당시 가격대일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를 저점으로 해서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손절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던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나는 5% 이상 손실이 날 때는 매도할 것이다, 어렵지만 그런 계획을 항상 세우신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생각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10만원 부근, 이쯤이죠. 자, 이때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업종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한 차례 드렸었는데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바닥권에서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카타르 LNG선, 여기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들은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주식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르고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까,
그런 것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주식 투자에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요.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선별해 보시면서 적절한 종목을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그래도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내일부터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